반갑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전략적 시험 공부 두 번째 영상으로 오늘도 출제 비중이 높은 문제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1번 침해 대상자가 여긴 내 집이 아니야 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침해 대상자의 배회와 관련된 문제네요. 배회는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데요. 침해 대상자의 대다수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증상 중 하나입니다. 우선 배회를 하는 침해 대상자를 돌볼 때는 낙상이나 신체적 손상 등 다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예방을 해야 하고요. 배회 시 나타나는 초조한 표정이나 이리저리 집안을 돌아다니는 등의 배회 전 행동을 평소 살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안전한 환경 제공,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집이나 밤중이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다는 등의 진압력 확인, 소음 차단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앞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고 가족 이야기를 나눈다. 방문 앞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배회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죠. 가족 사진을 걸어둠으로써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현실 인식을 줄 수도 있고요.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안정감을 주면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2.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분주하게 만든다. 일거리를 주어 바쁘게 지내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치매 대상자에게는 복잡한 일거리가 아닌 콩 고르기나 빨래 개키기 등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야지 성취감을 느껴서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3. 창문이나 출입구를 항상 열어놓는다. 틀린 답이죠. 치매 대상자를 아무리 잘 보살펴 드린다고 해도 24시간 곁에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출입구는 항상 닫아둡니다. 4.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역시 틀린 답으로 치매 대상자를 혼자 두게 되면 어떠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혼자 두셔서는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를 혼자 두는 건 유기 혹은 방치에 해당합니다. 5.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포위당했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틀린 답입니다. 2번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누가 나를 죽이려고 내 밥에 독약을 넣었어. 안 먹어. 의심이나 망상,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어르신의 모습이네요. 치매 대상자는 흔하게 자신의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고 의심하여 화를 내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망상이나 환각 또한 치매 대상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이나 망상, 환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의 말이나 행동을 부정하거나 다투는 것 또한 안 되고요. 그들을 이해한다는 듯 행동을 하면서 절대 훈계해서도 안 됩니다. 1. 왜 독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3. 자꾸 그러시면 밥 안 드릴 거예요. 4.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이것은 모두 잘못된 대답이고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처럼 요양보호사가 먼저 먹어보면 안심하고 의심을 거두어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이번에는 도둑 망상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네요. 도둑망상은 피해망상 중 하나인데요. 돌보는 사람을 주로 의심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럴 땐 훔쳐간 물건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고요. 비난이나 훈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건을 찾았다면 못 찾은 척하고 대상자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고요. 찾고 난 뒤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1. 나중에 찾아주겠다고 설명한다. 나중에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건 의심을 키우는 일입니다. 틀린 답입니다. 2. 물건을 찾아주고 훈계한다. 찾아주는 것도 그리고 훈계하는 것도 안 되겠죠. 역시 틀렸습니다. 3.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정답이네요.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찾았다면 대상자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물건이 놓인 자리로 유도를 하셔서 직접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4.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되는지 물어본다. 5.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모두 틀린 대처법입니다. 매우 잘 나오는 문제네요. 4번. 다음과 같은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유형은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난폭한 행동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초기 분노 에너지가 소모되면 행동을 중지한다. 우선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을 보면요.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요. 난폭한 행동이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파괴적 행동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의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괴적 행동은 울고 분통을 터뜨리고 또 욕설하고 지나치게 안절부절 못하거나 때리거나 물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꼬집는 등의 신체적 폭력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번 문제는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특징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답은 1번 파괴적 행동입니다. 5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탁자를 치며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역시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문제네요. 1.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른 뒤 이유를 물어본다. 틀린 답이죠. 난폭한 행동을 할 때는 큰 소리로 타이르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더 난폭해질 수 있고요. 2.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본다. 역시 틀린 답으로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팔을 잡고 행동을 제지한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강제로 제지하면 치매 대상자뿐만 아니고 요양보호사도 다칠 수 있습니다. 틀린 답입니다. 4.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정답이네요. 파괴적 행동은 고집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가 아닌 치매 증상임을 이해하고 천천히 대상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설명이나 이상 행동에 대해서 상기시키시면 안 됩니다. 5. 탁자를 다른 곳으로 치운다. 갑작스러운 행동 역시 치매 대상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틀린 답입니다. 6번 치매 대상자가 석양정후군으로 밤에 잠을 못 잘 때 돕는 방법은 석양정후군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증상은 대상자의 생활에 변화가 생긴 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주의 집중 기간이 짧아지고 또 현실이 자신을 고통 속에 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더욱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석양증후군을 가진 대상자를 돌보는 기본 원칙을 보면요. 첫 번째가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어줘야 하고요. 두 번째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체적 제한은 치매 대상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치거나 화를 내고 고집 부리는 행동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낮 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제한한다. 틀린 답이죠.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2. 낮에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한다. 정답이네요.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줍니다. 3. 수면제를 제공한다.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수면제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4.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혼자 두는 건 역시 더욱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틀린 답입니다. 5. 텔레비전을 끄고 조명을 은은하게 해준다. 역시 틀린 답으로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해두는 것이 석양증후군의 증상을 가진 치매 대상자에게 위안을 주는 일입니다. 7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돕는 방법은 같은 석양증후군에 대한 문제네요. 정답 바로 나오죠? 4번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 입니다. 8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 위에서의 이동돕기 문제네요. 대상자의 이동돕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움직여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이 유지될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 또한 힘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협조가 가능하다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으므로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면서 신호를 해서 대상자와 같이 침상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대상자의 협조를 받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이동 문제네요. 왼손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겠죠. 1번과 2번 예시가 오른손을 사용하지만 2번은 요양보호사의 목을 잡으라고 했네요. 자칫 요양보호사가 다치거나 만약에 힘이 없어서 넘어진다면 대상자까지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땐 침대 머리 난간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정답은 오른손을 사용하고 침대 난간이 나온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과 같이 반자위 상태인 대상자를 침대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침대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문제는 우선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할 수 없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보다 쉽습니다. 그림의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하다면 머리 쪽 난간 그림이 나올 것이고요. 그 난간을 잡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난간이 없는 그림이라면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로 생각을 하시고 2명의 요양보호사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받쳐 올려준다입니다. 11번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침대 아래쪽에 누워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은 역시 침대에서의 이동 문제입니다. 침대에서 협조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림은 난간이 있네요. 도울 수 있는 대상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특히나 침대에서의 이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워낙 다양한 문제를 풀다가 보니 유형 파악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험이 쉬운 것은 이런 힌트를 제공하는 것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에서 난간이 있다면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로 생각을 하시고요. 없다면 그 반대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러하더라고요. 여기서 만약 협조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더라도 두 사람이 나란히 서는 것은 안 되겠죠. 양쪽으로 서서 이동을 해야 힘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원리를 파악하면 어려운 문제도 쉬워집니다. 12번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대상자가 침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아예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대상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 난간 그림이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에 협조를 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두었기 때문에 양쪽에 서서 도움을 제공하는 그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그림이네요. 13번 침상 이동 돕기 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 이동 문제에서 오른쪽, 왼쪽 방향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오른쪽으로 옮긴다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서서 도움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14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역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동시키는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동시키고자 하는 방향에서 도움을 제공을 하는데요. 우선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는 건 위의 문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동하려면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요. 대상자의 몸이 바닥에 쓸려서 욕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 반신이 나오면 나누어서 이동시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에 서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켜 드립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침대 위에서 대상자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역시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문제네요. 왼쪽으로 이동시키고자 한다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왼쪽에 서 있는 그림을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은 대상자의 왼쪽에 서 있는 4번 그림입니다. 16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체중 감소, 잦은 호흡기 감염, 점진적으로 호흡곤란의 심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문제 역시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호흡기계 질환의 특징 및 치료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은 교재에 나오는 호흡기계 질환 전체의 특징을 제가 정리해 둔 것입니다. 특히 빨간색 글자는 질병명과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만성기관지염이 되겠습니다. 17번. 기도의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은 역시 화면의 자료를 보면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천식입니다. 18번. 고혈압 대상자가 장기간 약물 복용 후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할 때 돕는 방법은 역시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으로 매우 많이 출제되는 고혈압 문제입니다. 고혈압은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혈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 약물에 대한 편견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을 보면요. 첫 번째가 정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정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고혈압은 정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견은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즉 고혈압은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한다입니다. 정답은 5번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19번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우선 동맥혈관이라는 말과 지방 축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동맥경화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동맥경화증은 지방대사 이상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의 과다 섭취, 가족력, 스트레스, 비만, 흡연, 과음, 폐경 및 운동 부족,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 다양한 관련 요인이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의 정상으로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불면증, 언어장애, 협심증,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다양한 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작, 의식장애, 혼수, 반신불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감소하면 하지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평소 머리가 무겁고 아프거나 뒷골이 당기면서 현기증이 일거나 기억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다면 동맥경화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답은 1번 동맥경화증입니다. 20번 노인 대상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빈혈의 원인은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노인에게는 철분이 부족하여 생기는 빈혈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므로 철분제와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한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도록 해야 하고요. 식사 시에 철분 섭취를 늘려주어야 하는데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은 굴, 달걀 노른자, 붉은 살코기, 콩류,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철분 부족입니다. 이상 출제 빈도가 잦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문제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이었습니다. 모두 합격을 기원합니다.